안녕하세요. 마음대로입니다. 1편 영상에 이어서 지금 2편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부 방법과 스터디 자료를 공유하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의 공부 방법과 임용고시 실전 스킬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달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때의 대략적인 공부 패턴은 표와 같았습니다. 월요일에는 문제를 3분의 1 풀고 채점했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들으면서 아는 부분은 빠른 속도로 느낌만 파악하면서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은 자세히 들으면서 암기하고 서브노트 단권화 자료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도 월요일과 같은 패턴으로 공부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문제를 다시 빠르게 보면서 아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것인지 확인했고, 틀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7월 강의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틀린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고, 또 기본 강의에서는 들은 것 같지 않은 생소한 내용들도 있어서 암기하고 그것을 다시 서브노트에 추가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 8월 문제풀이 할 때는 답지 작성은 키워드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답을 풀문장으로 빼곡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량이 물릴 정도로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키워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 상담의 진행 과정을 서술하라는 문제의 답을 쓸 때, 첫째, 문제와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이다. 문제로부터 정체성을 분리해야 희망감을 느끼게 된다. 둘째, 문제에 이름을 붙이기이다. 문제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문제를 외제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첫째, 문제와 정체성 분리, 화살표 희망, 둘째 이름 붙이기, 화살표 외제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키워드만 적었습니다. 작성법은 교육학에서도 충분히 연습하고 있었고, 9월부터는 매주 모의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쓰고 싶다는 조바심이 약간 들었지만 나중에 충분히 연습 가능했습니다. 따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출제의 흐름을 파악해보는 작업을 많이들 추천하시는데, 저는 그것까지 할 여력은 없어서 강사님께서 나눠주시는 역대 기출 분석 자료들을 참고하기만 하고 기출 나온 문제의 개념들을 꼼꼼하게 외우는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사실 노량진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2020학년도처럼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괜히 힘 빼기 싫어서 저는 기출 예측은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쯤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저는 이쯤에서 상당한 불안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1월부터 6월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7월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멘탈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교수님은 배웠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개념부터 아예 다뤄보지도 못한 개념들까지 한 번에 쓰나미처럼 쏟아지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노력한 세월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지만, 전국 모의고사에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성공 경험이 저에게는 큰 자신감이 되어서 본 시험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국 모의고사를 잘 못 치셔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그 성적이 비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전국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장기적일 때보다 단기적일 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가 출제됩니다. 한 주에 하나씩 모의고사가 나오고 내용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실제 답안 용지를 사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모의고사가 나오고 내용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답안 용지와 비슷한 종이를 연습 용지를 사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50장이 5,000원인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에 100원 정도 꼴 됐던 것 같고요. 시간 재면서 최대한 시험과 비슷한 상황에서 치려고 했습니다. 집중력을 단련한다는 마음으로 하루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쳐보기도 하고, 하루는 맥도날드 주문하는 테이블 옆에서 쳐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었던 이유는 한국사 시험을 볼 때 자리에 다리 떠는 사람이 앉아서 집중이 정말 안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더 신경을 쓰고 집중력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책상 간의 거리가 넓어서 옆 사람이 뭐 하는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답안지 채점 같은 경우에는 인강으로 들어도 답안지를 학원에 스캔해서 보내면 조교님들이 채점해 주셔서 시험마다 점수를 공개하는데, 이때 최대한 일일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튼 이때가 여러모로 압박감이 최고로 드는 시기였습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 인강을 들을 때는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굳이 듣지 않고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냥 흐르는 시간이 1분 1초가 아까워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공부하는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데 공부할 시간은 없는 그런 모순적인 시기였습니다. 재임용을 볼 때는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20시간만 하자는 목표를 잡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밥을 먹으면은 7, 8시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남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하루에 최소한 2, 3시간은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수 때 쌓아놓은 자료들을 모두 봐야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는데 공부한 지 이틀 만에 서브노트와 스터디 자료만 제대로 공부하고 들어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서 9월 전까지는 계속 공부를 미뤘던 것 같고 9월 달부터 마음을 잡고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따로 모의고사 답안지에 연습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서 기본 개념만 충실히 하자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자료로 먼저 중요한 개념들을 익힌 다음에 서브노트를 빠른 속도로 학습했습니다. 2달 정도 하루에 2, 3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시험 볼 때쯤에는 기본 개념은 웬만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상태로 들어갔고 초시 때 해두었었던 공부량과 어떤 시험의 출제 문제에 운이 적절하게 맞물려서 운 좋게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전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기억이 나면 영상을 올리든 공지를 하든 다른 방법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모르는 개념이 나올 때는 지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문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년도 전공 B형 8형 문제를 보면 다위스와 로프키스트의 6가지 가치 중 3가지 가치를 지문에서 찾아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사님들이 다루셨겠지만 당시 시험을 치루었던 수험생들이 대부분이 처음 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정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위, 보상, 이타심이었습니다. 근데 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주어가 내적 갈등을 설명하는 3가지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글을 보시면 사회적 지위도 높은 직업인 것 같아 선망했다라는 것이 보이죠. 주어가 내적 갈등하는 부분인데 그대로 지위를 적으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늘 해주고 싶었다는 점에서 이타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타심도 답 중에 하나였고요. 세 번째로 이사에 비해 보수도 턱없이 적다는 점에서 마음이 걸렸다는 문장에서 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칠 때 처음 보는 개념이어서 전혀 몰랐었지만 답을 유추해서 지위, 보상, 자율성 이렇게 3가지를 적었는데 지위와 보상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개념이 나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최대한 답안에 근접할 것 같은 심리학 용어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18년도 B형 6번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리신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총 3개였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 많이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쓰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도덕성 발달 수준을 쓰라는 것이었는데 도덕성 발달 단계를 똑같이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셨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문제를 잘 읽어보셔서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부분은 맞추시고 틀릴 부분에서만 틀리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답안을 작성할 때 관련 범주 내 키워드를 뽑아서 최대한 우겨넣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모모의 효과를 한 가지 쓰시오, 모모의 특성을 한 가지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한 가지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들을 넣는 것입니다. 2017년 전공 A 11번 문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성취 목표 지향성의 유형 이름과 유형의 특징을 한 가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유형의 특성을 쓸 때 정말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답을 여러 개 우겨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의 특성으로는 학습과제 자체를 습득하는 것이다. 또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다. 혹은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하는 데 주안을 두는 것이다. 라고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수의 특성은 학습과제 자체를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능력을 높이며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하는 데 주안을 두는 것이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때의 유의점은 이렇게 많이 쓰는 것 중에서 불확실한 정보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겨 넣을 때는 우겨 넣는 것들이 모두 다 정답이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것 중에 4개 중에 3개가 맞아도 1개가 틀리게 된다면 그것이 감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겨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채점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채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만능틀 준비하기입니다. 마지막 문제로는 논수령 문제가 나옵니다. 논수령도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데 서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만능틀이 있으면 시간을 아끼기가 참 좋습니다. 다들 시험 칠 때 되시면 자기만의 만능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만능틀을 공유해보자면 상담교사는 상담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내담자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모모의 사례를 모모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보다 내담자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도록 하겠다. 5번째 팁입니다. 확실한 것부터 앞에 적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을 작성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확실한 것부터 앞에 적고 불확실한 것을 뒤에 적어야 됩니다. 임용의 채점 기준이 앞에서부터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확실한 것을 채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서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출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시험의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2019학년도 시험에서는 교육학 위주의 전공 문제가 나왔다면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사 자격증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다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개념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서브노트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르는 내용은 다 같이 모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틀리지 않기입니다. 나도 틀리고 다른 사람들도 틀리면 괜찮지만 나만 틀리면 거기서부터 합격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전공 같은 경우에는 김땡땡 강사님의 인강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상담 임용고시 강사로 계시고 있다고 들었지만 제가 준비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김땡땡님과 이땡땡님이 계셨는데요. 두 분 모두 유명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셔도 아실 거고요. 두 분의 1, 2월 강의를 모두 끊었었지만 결국에는 조금 더 TMI를 전달해 주시는 김땡땡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매해 1타, 2타 번갈아 하시기 때문에 개인의 스타일이 맞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상담 전공 관련해서 다루어 보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관련해서 2차 면접 팁은 제작 중에 있고 1차 시험이 끝나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